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보통은 영상을 찍을 때 바로 이렇게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죠. 근데 오늘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 종교회 수련회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집에서 맛있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끓여 놓아주신 추어탕을 든든히 먹고 이렇게 또 사무실에 오게 됐네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김밥이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혹시라도 배가 좀 고프거나 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새벽부터 이제 정규 수련회가 시작되어서 새벽이랑 이렇게 저녁이랑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요즘에 정말 아이랑 밤에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질문으로 저의 잠을 재워주지를 않아서 거의 뭐 새벽에도 한 시간마다 한 시간에 두 번씩 깼었나요? 한 번 깼었나요? 아무튼 뭐 늦게 잠이 드는데 그 몇 시간 자는 것도 가만히 두지를 않네요. 그래서 자다가도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고 그런 훈련을 지금 뭐 종교인 수련에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이 좀 모자란 상태인데 보통은 조금만 자고 조금만 잘게요. 조금만 자고 영상 찍을게요 하고 이렇게 자다 보면 뭐 1시간 훌쩍 넘겨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오늘은 딱 5분만 살짝만 눈 감고 다행히 잠이 들지 않아서 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밤새 그림을 그리면서 저에게 질문 공세를 하다가 아무리 뭐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고 뭐 때로는 넘어지고 할지라도 저희 아이도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밤새 씨름을 하다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서 아이가 잠을 청하는 것을 보고 그래 다행이다 그래 지금 자야지 하면서 또 방학이고 하니까 뭐 점심 지나서까지 잘 것 같아요. 푹 자 그래 우리도 좀 숨을 쉬자 하면서 그렇게 혼자 또 사무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음, 뭐 세세하게 하루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좀 특별했던 두 날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그때가 수요일에 찍었었는데 미리 또 저희 어린 친구가 같이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이모가 생각났는지 연락을 주게 되었고, 제가 정말 저의 계획의 길과 그리고 순종의 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다가 결국 제 계획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됐죠. 그러므로 이제 느꼈던 그런 좀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좀 걸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날을 잡았죠. 수요일이나 목요일 둘 중에 날씨가 좋을 때 그때 이제 물놀이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일단은 날씨가 괜찮으면 수요일 날 물놀이를 하자고 약속을 했고, 이제 한창 뭐 오전에 유튜브 촬영하고 있을 때 이렇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마치고 저는 집에 갔다가 저희 아이를 이제 데리고 사무실에 왔죠.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이상하게 고기가 땡깁니다. 그래서 저는 소고기를 먹고 제 아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였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체력이 딸릴 것 같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소고기가 좀 땡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그때 막 먹고 있었죠. 제가 먼저 일찍 먹고 저희 아이는 항상 뭐 점심을 같이 먹자 하면 뜸을 들이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뒤늦게 먹을 타이밍에 그때 이제 어린 친구가 혼자서 왔습니다. 원래는 새로운 친구랑 화요일날 놀았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또 수요일날 부를 줄 알았는데 그 친구, 어린 친구도 그 친구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오지 못했다고 좀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잘 변한다고. 근데 너는 정말 마음이 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한결같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죠. 이모는 가끔 마음이 변할 때도 있는데 너는 정말 뭐 약속하면은 바로 이렇게 뭐 미루지도 않고 바로 달려오고 하는 거 보면 이모보단 낫다 이런 칭찬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를 보아하니 저랑 저희 아들이랑 이제 그 어린 친구 행동대장이죠. 그 친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갈 채비를 했었고, 혹시라도 모르니 그 물총을 제가 따로 구비를 했었었는데 물총을 좀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웬만하면 안 들고 가고 싶었었는데 이상하게 또 뭐 아이 한 명이 이렇게 손님으로 와도 뭐 챙겨갈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그렇게 분수가 나오는 그런 광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일 전에는 새 친구랑 놀았을 때는 정말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도 그날이 이제 비가 왔었죠. 그래서 좀 몸은 놀고 있지만 마음은 좀 뭔가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뭐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갔을 그 날은 다행히 이제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날씨에 대한 걱정 없이 그렇게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멤버를 보아하니 저희 아들은 그림을 손에 놓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그림을 손에 쥐고 있으면 자꾸 누울 버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누울 곳이 없냐고 또 얘기를 하길래, 저기 좀 누울 만한 장소에 나무 그늘 밑에 좀 누워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종이를 잡고 계속적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사람이라곤 저랑 이제 그 어린 친구 2명이라서 그래도 나름 둘만의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린 친구랑 자주 오는 그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다른 친구도 뭔가 이렇게 일정이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조금 늦은 오후에 이제 귀가하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물놀이를 허락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둘이 놀고 있을 때 이제 한 명이 더 합류돼서 물총놀이도 하고 술래잡기 이런 것도 하고 한참을 놀았죠. 제가 그때 물을 2통을 두고 갔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쇠물이었고, 하나는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좀 얼렸다가 이렇게 먹는 물이었는데, 둘 다 이제 물을 가져오고 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쇠물을 먼저 그 아이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줬는데 금방은 얼음이 녹지를 않아서 행동대장에 가지고 있다가 결국 행동대장에 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친구는 굉장히 좀 약속을 좀 중요시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물통이 이제 행동대장 거랑 이제 저 거라는 게 확실해지니 좀 이렇게 말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물통을 넘겨주었죠. 그랬는데 저는 좀 긍휼의 마음에 들어서 물통을 준 건데, 결국에는 이제 각자의 것이 되어버렸고 제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좀 아이들에게 물이 없냐 이렇게 구걸을 좀 했는데 물이 아이들도 마실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물 너희들이라도 마시면 다행인 거지, 나중에 내가 사 먹어도 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저에게 물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 행동대장도 나름 이제 제가 먹을 물을 남겨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 질서를 좋아하는 그 친구도
어, 본인에게 넘겨지면 이제 본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씩 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물을 좀 지금 마시면 될 것 같다고. 한 모금도 제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저에게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조금 그 두 친구 중에 마음이 좀 간다고 하는 친구가 그 행동대장입니다. 행동대장이 좀 이렇게 뭐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선뜻하고 고민 없이 하고, 그리고 좀 저랑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꼭 질서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도 그 본인의 몫을 다 챙기고 난 뒤에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나중에는 생길 수 있구나를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무언가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한다고 당장에 무엇을 해라 이렇게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고 있다 보면 뭔가 아이의 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구나를 제가 좀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느꼈고, 좀 어찌 보면은 나이는 정말 많이 차이 나지만 어떤 얘기든지 서스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근래에 좀 그 친구에게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좀 좋은 감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시선은 이제 그 친구에게 향해 있는데, 그 질서와 약속 그리고 뭔가 이제 하자고 하면 좀 고민을 하고 뭔가 조금은 계산적이고, 그런 아이에게는 제가 좀 눈길을 좀 물론 주더라도 마음이, 제가 그 친구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라는 게 그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너무 이 하나에게만 줬구나. 이 친구도 좀 이모에게 좀 사랑과 관심을 항상 기다렸던 친구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좀 그 질서를 좋아하는 그 친구에게 조금 시선을 돌리게 됐죠. 물놀이를 한창 하고, 저도 체력이 딸리고, 그 두 친구도 체력이 딸려서 저희가 이제 집으로 이제 가게로 오기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행동대장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놀자고 제안을 했었고, 저도 너무 피곤해서 금방 가게로 가고 싶었지만 그 아이의 아쉬워하는 눈빛에 제가 일부러 져준 거죠. 그래서 근처 바로 앞에 있는 그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거기서도 트램플린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옆에 이제 미끄럼틀 그런 기구가 있는 곳에서 눈감술이라고 하나요? 눈감술 놀이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물놀이 할 때도 종이를 손에 놓지 않고 이렇게 그늘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는데, 이제 물놀이가 끝나고 놀이터에서 한창 놀 때도 아이가 또 눕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돗자리를 좀 가져올 걸. 돗자리가 없지만은 아이가 계속적으로 눕고 싶어 해서 거기 인공 잔디가 있잖아요. 거기서 좀 눕게 했습니다. 눕게 했는데 거기가 좀 더러운 자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이는 계속적으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저에게 보였었죠. 어쨌든 그 놀이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사무실 도착했을 때 제가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자고 얘기를 하니까 흔쾌히 좋아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뭐 간식 같은 거라면은 미리 이렇게 제가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도저히 뭐 짬을 내서 유부초밥을 제가 일일이 새 밥을 짓고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 먹는 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 물놀이를 하면 배고프다고 또 얘기를 할 텐데, 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가게로 오는 그 시점에서도 행동대장이 자꾸 뭐 이렇게 치킨집 있으면 치킨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오는데 말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로 시켜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그렇게 저의 감정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은 제가 꾹꾹 눌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도 지혜를 주셨어요. 밥을 미리 해놓고 밥만 해놓고 이제 같이 물놀이 하고 왔을 때 뭐 본인들이 유부초밥을 싫어하면 또 안 먹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새밥도 해놨겠다, 뭐 제가 먹을 유부초밥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흔쾌히 먹겠다고 했었고, 유부초밥을 재료들을 깔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행동대장이 유부초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준 적도 없다고, 어머니께서 이제 중국 분이신데 어머니가 해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잘 됐다, 이모 가게에서 한번 체험을 해봐라. 저희 직장에 가면 뭐 장애 아동들 이렇게 모아놓고 요리 수업을 시키죠. 그런 것처럼 참 너희들에게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참 영광이다. 쉽지도 않은 건데 또 그날 그런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뭐 거부감 없이 잘 먹더라고요. 본인이 만든 유부초밥이니까 뭐 맛없다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유부초밥은 모두가 다 나눠 먹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다 보내고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들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갔었었는데, 정말로 넉다운이 됐죠. 넉다운이 되어서 정말로 바로 뽑고 싶었어요. 뽑고 싶은데 정말 아이를 또 케어해야 되고 뭔가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참 오늘 그 어린 친구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으로서 정말 내가 오늘 선을 다 잘했구나 하면서 뿌듯하게 그렇게 기가를 했는데, 체력적으로 그리고 뭐 영육이 다 지친 거죠. 지쳐버리니 그날 저희 아이들에게 엄청 또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게 되었고 또 아이에게 또 노여움을 샀고 그랬었네요.
정확하게 아이에게 어떤 화를 냈는지는 시간이 좀 가다 보니 까먹게 되었지만, 어쨌든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정말 뭐 센터를 이제 뭐 혼자서 못 가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센터에 이제 데려다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가 자꾸 센터에 들어가는 거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연속으로 원장 선생님께 아이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그냥 집에서 보살필게요 하면서 이렇게 센터를 보내지 않았고, 좀 원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뭐 그래요 하면서 무슨 일이죠,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네 하면서 웃는 표시, 그 다음날도 네, 그 다음날도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는 좀 쏘남이 있었죠. 쏘남이 있었고, 정말 원장 선생님도 이제 지치실 대로 지치셨구나. 그렇게 뭐 저희 아이가 뭐 원에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막 3일씩 이렇게 빠졌는데도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구나를 제가 이제 느끼니까 저도 이제 답답한 거죠. 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까지 힘들어도 아이가 원에서 잘 적응을 하고 뭐 나갈 때 저를 애먹인다고 해도 원에서만큼은 좀 이렇게 아이가 만족을 한다면은 제가 보낼 마음이 있겠는데, 아이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정말 네가 정말 센터에 마음이 없나 이런 회의감이 좀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잘 보이지 않고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간이 되니 원에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다 참 복음의 대상자인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좀 반복적인 그런 아이와의 그런 센터에 데려가는 일을 하다가 그날은 딱 가보니까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고 여자아이 한 명이 이렇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저를 딱 보더니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없으면 너 어떻게 혼자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없어도 잘 기다리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올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러면 네가 지금 혼자 있는 거네, 그런 것을 이제 확인을 받고 제가 좀 편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면서, 이모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친구가 저도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 반대를 해서 교회 가지 못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구나 하면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꼭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여자 선생님이 오셨죠. 근데 그분이 얼굴이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예쁘고 좀 사근사근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어찌 보면 선생님들 중에 혼자 계시니 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도착하셨으니 복음을 좀 전해도 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포기하게 됐었고, 이게 같은 날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이었었지 싶은데, 제가 또 이제 아이랑 같이 센터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 않다 보니 그러면 그냥 무작정 집에 데려와서 아이가 뭐 원하는 눕는 거 그거 허용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야 그러면 센터 가지 않으면 운동이라도 하고 가자, 운동하고 집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이가 뭐 운동하러 가는 거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뭐 작정이라도 한 듯 센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또 운동하러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공원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젊은 남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담당이 약간 좀 체육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투도 약간 체육을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 말투신데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인지 몰랐는데 보아하니 그 선생님이시길래 인사를 드렸더니 저희 아들이 또 오늘도 또 마음을 돌리지 못했나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뜸을 들이더라고요. 오늘도 마음이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뭐 원장 선생님도 깊이 있게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은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아이가 센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하니 이 선생님한테 좀 하소연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이가 계속적으로 센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니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정말 이렇게 오늘 하루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럴 것인지 저도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정말 하소연했습니다. 하소연했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걱정 어린 그런 표정을 제가 걱정을 주니까 저는 웬만하면 걱정을 주기 싫은데 자꾸 현실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걱정의 짐을 선생님께 드리니 선생님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표정이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그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그 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소연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그 찰나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다가 갑자기 그분께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안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갑자기 뭐 하소연적인 말을 하다가 뜬금없이 교회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은 하셨는데 저도 이제껏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게 있어서 가장 생뚱맞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순간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정말 가망이 없던 그런 젊은 선생님께 복음을 드려서 뭐 표정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셨지만 또 제 할 일을 했구나 하면서 네가 우리 아들이 이러려고 네가 이렇게 센터를 거부를 했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나를 정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이 복음,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내가 정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면 그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이 들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우리 아이가 나에게 주는 괴롭힘을 주는 것은 합당한 괴롭힘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좀 마음이 되게 가볍더라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운동을 시키러 갔죠. 운동을 이제 거기에 보면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거미줄에 정말 거미처럼 걸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기구 그거를 시켜줬어요. 아이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아이에게 칭찬을 해줬죠. 와, 우리 아들 운동 잘한다 하면서 키도 진짜 요즘에 방학이라서 키도 잘 크고 옷 입은 행색이나 보아하니 진짜 중학생 같다 하면서 중학생 같아요 하면서 멋있어요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니까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배시시 웃더라고요. 계속 엄마가 칭찬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이 속담이 정말 맞더라고요. 좀 아이가 그 자꾸 이제 본인만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그런 굴레에 갇혀서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일상적인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강박관념의 언어, 제한적인 언어만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뭐 5분에 1분에 한 번씩이면 이해가 가는데 정말 한 3초, 5초 너무나 이제 본인이 강박이 심해져 버리면 정말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아이가 좀 그런 본인만의 그런 언어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을 좀 잠시 잊게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너 이름이 뭐니? 그럼 아이가 본인만의 언어를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생뚱맞는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나마 그 언어를 제가 질문을 하면 잠시 본인만의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조금 좀 제가 많이 화를 내지 않을 그런 말투로서 아이를 조금 다독여 줬었죠. 이름이 너 뭐야? 이렇게 물었던 게 그게 그날은 조금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네가 반복적인 말을 하는 것을 힘들어 하니까 너도 한번 느껴봐. 엄마가 계속적으로 너에게 이름을 물으면 네가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반복적으로 했던 그 말들을 너도 잠시 멈춰. 그런 것을 좀 제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날은 좀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불쑥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서 엄마가 저렇게 나에게 또 엉뚱한 질문으로써 나를 좀 뭔가 이렇게 좀 정신을 깨우쳐 주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어, 아이에게 좀 화를 안 내보려고 좀 차분한 그런 말투로서 아이를 좀 대했고, 어, 좀 잠시 좀 아이의 그런 감정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이제 집에 와서 어, 라면을 라면을 좀 먹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죠. 아이가 하도 뭐 라면 끓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바로 라면을 먹지 않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또 점심을 먹지 않으신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혹시 어, 어머니가 라면을 좀 끓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컵라면을 끓여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었고, 컵라면을 이제 냄비에 넣어서 물을 이렇게 붓는데 어머니가 물을 좀 적게 부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면은 이렇게 많은데 물을 적게 부으면 면이 잘 익지 않는데, 엄마는 또 물을 적게 넣으라고 하냐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의 방식대로 이제 라면을 끓였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너무 뜨거운 것도 싫고 그냥 대충 면 다 안 익어도 달라고 해서, 이게 정말 라면에 국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라면이 차려졌었고, 그래도 어머니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뭔가 라면 국물이 많이 이렇게 남아서 막 버리고 이런 것을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를 끓여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뭐 그때 마침 또 라면을 먹는다고 해서 이제 제가 라면을 끓였죠. 끓였는데 저희 어머니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고, 어, 제가 물을 좀 충분히 부었죠. 왜냐면 아이가 또 밥을 또 말아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국물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서 물을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넣어서 끓였습니다. 끓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나오게 됐었고, 이제 저희 아들이 막 라면을 먹는데, 아이가 굉장히 또 뭔가 강박관념, 뭐 그릇은 이거 줘야 되고 저거 줘야 되고 막 엄마를 막 명령조로 시키고, 막 굉장히 라면 하나 먹는데도 뜸을 들이고 막 본인이 막 감정이 막 격양되더라고요. 격양돼서 그 뜨거운 국물이 있는 그 라면을 어떻게 하면 잘못하다가 어, 건드려서 쏟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국물을 물 많이 넣지 말고 끓이지 말라 했는데 물을 이렇게 많이 넣냐 하면서 화가 엄청 나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때 당시 막 감정이 격양돼서 막 상황이 위험해질 것 같고 막, 그래서 어머니께서 화를 엄청 내셨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그냥 어, 싱크대에 이렇게 부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아,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니, 엄마만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나는 우리 아들에게 항상 국물을 많이 해서 끓였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오늘따라 국물을 적게 넣어야 되는 그렇게 나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 하면서 엄마는 엄마 스타일이 있고 난 내 스타일이 있다 하면서 막 또박또박 이렇게 대들었어요. 대드니까 어머니가 막 화가 나셔서 또 뭔가 행동에 액션이 나오는데 뭐 저희 어머니 흥을 잡기는 좀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그 모습 같았어요. 제가 그 전주에 10개를 봤잖아요. 오세 10개 그 포스터를 보면 오세가 돌판을 들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돌판을 깨기 직전에 그 모습이 그 포스터였는데 그게 참 저희 어머니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방에 들어왔죠. 방에 들어왔고 도저히 어머니의 모습이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피식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그 모습 내가 봤던 그 영화 포스터의 모습이었다 하면서 역시 저희 엄마는 기면 그 뭐죠? 뭐 아니면 도지 중간이 없으신 분이시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저희 어머니 성격을 이제 제가 다시금 보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 성격은 정말 가식이 없으신 성격이다. 그때 마침 라면을 쏟기 전이었죠. 라면을 쏟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을 사놓으셨다면서 아이스크림을 미리 좀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뜯어서 먹어봤는데 아이스크림 맛이 완전히 막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맛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뭐 좀 따뜻한 곳에 이렇게 놔뒀다가 얼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뭐 냉장고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아이스크림 맛이 변질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맛이 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다른 아이스크림 다 뜯어봤죠. 다 뜯어보니 다 하나같이 상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라면 먹기 전이 아니었고 라면을 이제 다 쏟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좀 생각에 잠겼죠. 어머니의 이제 행동 모습에 생각이 잠겼고 저도 어머니에게 승질 내고 막 또박또박 대들고 했었던 그 냉정 상태에서 하나님 정말 저의 태도를 바라시면 제가 뭐 다시 이제 주방에 가서 뭐 쏟은 라면을 주섬주섬 뭐 쓰레통에 넣는다든지 뭐 그릇을 씻는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일까요?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난 아직까지도 죄가 있고 고집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는 척하고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도저히 지금 이 마음으로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나도 기쁜 마음으로 아들에게 뭔가 뭐 라면이라도 하나 맛있게 끓여주고 싶었는데 순식간에 막 이게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서
나도 참 당황스럽고 내가 해야 할 선은 보이지만 이 당장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집에 거기 방에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입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항상 뭐 제가 뭐 그냥 오래 참고 인내로서 그렇게 견디면 또 그 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고 제가 저의 노를 바라고 그랬을 때는 항상 이 회개와 그리고 사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선뜻 제 계획대로 뭐 좋은 타이밍에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뭔가 센스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히 그냥 방에 갇혀서 그렇게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아까 전에 그 내놓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나오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이때는 좀 나가봐라는 것인갑다 하면서 제가 못 이기는 저 이제 나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뜯었죠. 뜯고 나서 맛을 봤고, 이 아이스크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다 확인이 되었고, 그냥 그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싱크대에서 다 버리고 막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다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하면서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마음도 적적하고 뭐 점심 예배 항상 드리니까 예배나 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라면 쏟은 거에 미안한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이거 변질된 거 먹여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잘 몰랐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미안하다는 단어가 나왔구나. 뭐 어쨌든 아까 전에 그 모세와 같은 행동은 어머니가 사과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둘러서 뭔가 아까 전에 행동이랑 모든 것을 이제 다 미안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런데 엄마 말도 맞겠지만 내가 엄마 방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그냥 라면을 끓여줘야 된다면 저희 아들에게 제가 끓인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끓여줘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죠. 결론을 맺고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지 않아 제가 했던 그 노를 바랬을 때는 항상 사과를 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순간을 꼭 준비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엄마한테 막 또박또박 잘 들고 화내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책을 보니 하나님 뭐 영적 시험이 딴 게 있습니까? 영적 훈련이 딴 게 있습니까? 고난이 딴 게 있습니까? 열심히 싸우고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맨날 부딪히는 그런 가족 간의 그런 싸움들이 이게 다 고난이고 훈련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하면서 생각이 드니까 또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형식을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한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물을